여긴 바로 모로스타 테크놀로지. 단 한 알로 전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완전 식품부터 임신이 가능한 AI까지 나날이 발전하는 최신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모로보시님 다 됐습니다. 드디어 완성이네요. 오랜 시간 연구한 보람이 있네요. 이번에 우린 최신 인공심장 개발에 성공했다. 이거 정말 굉장한 작품이야. 이걸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야. 또 한 걸음 더 모로보시 재벌이 꿈꾸는 세상으로 다가섰다. 아빠, 이거 봐. 오늘 콩나물 19엔이야. 완전 싸다. 오늘은 돼지고기랑 콩나물을 볶아서 먹자. 내 이름은 사카이 시게루.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빠다. 오늘은 아들 토모야를 데리고 장을 보러 왔다. 아이 시게루, 너도 왔냐? 우연이네. 우연히 형네 부부와 만나게 되었다. 뭐야, 콩나물 사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료잖아. 우린 사본 적이 없어서. 또 시작이군. 형은 고학력의 대기업에 취직한 엘리트다. 그런 형은 어렸을 때부터 날 무시해왔다. 정말 못 말려. 아야네, 넌 절대 저런 삼촌 닮으면 안 된다. 맞아. 가난한 사람이랑 결혼도 절대 안 된다. 두 사람은 딸 아야네에게도 그런 말을 할 정도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그랬어. 뭐? 아야네는 정말 훌륭한 아이다. 맞아. 그랬어. 응. 아이가 정말 똑부러지네. 아이들이 훨씬 더 어려움스럽구먼.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 건지. 일단 집에 가자. 아야네, 얼른 오렴. 과자는? 다음에. 도망치듯 멀어져가는 형네 부부. 아야네는 정말 야무진 아이야. 며칠 후 형은 갑자기 나에게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 어차피 또 귀찮은 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며 병실로 들어서자. 아야네, 맞지? 아야네에게 연결된 수많은 관들. 그리고 아야네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맞아. 아야네는 병에 걸렸어. 이럴 수가. 아직 아이인데. 구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니? 당연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럼 네 아들 심장을 줘야겠다. 뭐? 아야네는 심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야. 네 아들 심장이라면 적합한 모양이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우수한 아야네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네 아들이면 별 볼 일 없는 어른으로 자랄 게 뻔하잖아. 제멋대로 짓거려대는 형네 부부. 난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잖아. 이만 간다. 그렇게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 며칠 후 난 아야네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물론 토모야의 심장을 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귀엽고 어른스러운 아야네가 아프다고 생각하니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데. 그때였다. 전화 왔어. 또 형인가? 여보세요? 네 아들에게서 심장은 잘 받았다. 땡큐. 뭐? 대체 무슨 말을? 난 형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병원에 와보면 알 거다. 이럴 수가.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말도 안 돼. 수많은 관을 연결한 채 잠들어 있는 토모야. 우와, 다행이다. 드디어 눈을 떴어. 별 볼 일 없는 아이의 심장이 들어있다는 것 외에는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설명해! 아, 전화로 얘기한 그대로야. 네 아들의 아야네를 위해서 심장을 줬어. 토모야, 안 돼. 어째서? 토모야, 잠깐 큰아빠 좀 보자. 큰아빠, 왜 그래요? 실은 아야네가 병에 걸렸거든. 지금 이대로 가면 아야네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도와주지 않겠니? 내가? 그래,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알겠어요.
난 사촌인 아야네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토모야는 아이라고. 분명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거야? 아이에게서 심장을 도로 빼앗을 참이야? 그건... 선생님, 지금 이대로라면 토모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남은 시간은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전 이만. 안 돼. 토모야. 궁지에 몰린 나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 여보세요? 모로보시님? 갑자기 죄송합니다. 급하게 드릴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난 서둘러 상황을 설명했다. 알았어. 금방 갈게. 감사합니다. 모로보시님이라니. 설마 그 모로보시 재벌의 당주 모로보시님 말하는 거냐? 너 따위가 그런 분을 부를 수 있을 리가. 충격으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직도 이상한 말을 계속해대는 형네 부부. 그러나 나에겐 토모야를 구하는 것 말고는 그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토모야, 이 아빠가 꼭 살려줄게. 10분 후. 미안, 오래 기다렸지? 모로보시님. 진짜야? 정말 모로보시님이 와주셨다. 토모야를 바로 닥터 헬리에 태운다. 네! 리오는 그걸 준비해줘. 오케이, 알겠어요. 특명 간호사 리오한테 맡겨주세요. 모로보시님은 모로보시 종합병원에 정예 의료진을 데려와 주었고, 헬리 안에서도 응급처치가 필요하니까 시계로는 다른 수단으로 병원으로 와줘. 네, 알겠습니다. 토모야,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헬리콥터는 날아갔다. 모로보시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 돼. 설마 아니 진짜로 모로보시님이 나타날 줄이야. 거짓말 같아. 나도 바로 모로보시 종합병원으로 달려가려고 하던 그때. 야, 설명은 해주고 가야지. 그러니까요.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가야지. 또다시 날 가로막는 형네 부부. 좀 비켜줄래? 난 급하다고. 왜? 대체 왜 너 따위가 모로보시님과 직접 연락하는 사이인 건데? 아, 그거? 나 모로스타 테크놀로지 사원이거든. 뭐? 난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좋아했다. 자, 가자. 뭐야, 또 게임기로 노는 거야? 그런 게 대체 뭐가 재밌다고. 그런 날 형은 늘 무시했었지만 난 여러 종류의 기계를 혼자서 만들어왔다. 좋아, 됐어. 대학생 때는 드론을 직접 만든 적도 있었고 그 부분을 높게 평가받아 그 모로스타 테크놀로지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모로스타 테크놀로지라면 나보다 연봉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이럴 수가. 그럼 난 바빠서 이만. 망연자실한 형네 부부를 무시하고 난 모로보시 종합병원으로 갔다. 모로보시님, 수술은 잘 끝났어. 정말요? 그럼 토모야는? 곧 의식을 되찾을 거야. 마침 개발이 막 끝난 인공심장을 넣었어. 다행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완성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게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했겠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네? 인공심장은 원래 심장을 보조하는 역할이지. 최신형이라 하나로 버티고 있긴 하지만 이식 자체는 꼭 진행을 해야 할 거야. 하지만 반드시 기증자를 찾을 테니 안심해. 네,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부모 동의도 없이 아이에게 멋대로 이런 수술을 진행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아무 병도 없는 아이의 심장을 쓴 것도 문제가 되지. 대체 그 병원 의사는 뭐하는 인간이지? 그렇죠. 제가 가서 그 의사에게 따지고 오겠습니다. 리오, 우리도 조사해보도록 하지. 부탁해도 되겠나? 오케이, 알겠어요. 그대로 난 다시 그 병원으로 찾아가 의사에게 따졌다. 토모야의 수술을 멋대로 진행시킨 점 위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전 토모야 수술에 동의한 적 없다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여기 떡하니 동의서가 있는데. 뭐라고요?
그렇게 말하며 그 의사는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거기엔 전혀 기억이 없는 동의사항이 적혀져 있었고 사인도 잘 되어 있죠? 이건 위조된 거야. 난 절대 이런 서류를 적은 적 없다고. 그래도 여기 이렇게 동의서가 존재하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러게 말이에요. 녀석들 다 한패인가? 내가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그때 아니에요. 아빠와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아야네, 대체 무슨 소릴? 저 눈을 뜬 후로 아빠랑 의사 선생님 대화를 듣고 있었다고요. 아빠가 사인 자기가 대충 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위조한 거 아니야? 그게 그건 토모야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건 옳지 않은 거야. 이런 건 이상하다고. 아야네. 형네 부부의 제멋대로인 행동에 가장 상처받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아야네였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우수한 네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이 세상에 말이야. 맞아. 너도 이해해줄 날이 올 거다. 뭐야, 진짜 적당히 좀 하라고! 너무나도 화나는 태도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달려들었던 바로 그때 정신 차려야 할 건 아빠랑 엄마야. 아야네가 아빠의 뺨을 때리는 것이었다. 기껏 살려냈더니 살려준 부모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모두 이상하다고. 그때였다. 따님이 어떻게 저렇게 바르게 자랐는지. 모로보시님, 뭐야? 대체 왜 여기? 당신이 이 말도 안 되는 수술을 한 의사인가? 아니지. 당신 같은 사람은 의사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모로보시님. 난 이 가족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는 의사.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야. 네? 리오, 그 파일 좀 보여주지. 네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건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수술 기록들이지. 이 수술료는 추가로 100만 원, 이쪽은 200만 원을 받았군요. 이번처럼 명백히 잘못된 수술을 하고도 그때마다 큰 돈을 받고 있었지. 틀렸나? 그건 지금까지 제대로 은폐해왔는데 아무리 데이터를 삭제해도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다고. 안 돼. 이걸 알게 된 이상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이제 끝났어. 안 돼. 난 그저 돈이 벌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당신들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평소의 태도로 보아니 정상 참작할 여지도 없겠지. 죄는 제대로 처벌받아야 할 거야. 각오해두도록. 안 돼! 그 후 형네 부부는 그대로 체포되게 되었다. 난 엘리트라고. 이거 놓으라고! 안 돼! 그리고 토모야, 정말 다행이다. 기증자가 나왔고 토모야는 회복할 수 있었다. 나 이 심장 소중하게 안고 잘 살아갈래. 그래, 그러자. 그리고 또 하나, 형네 부부가 체포당해버려 난 아야네를 데려오게 되었다. 아이스크림 같이 먹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게. 그러고 보니 형네가 들어간 형무소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거 있나요? 글쎄. 그렇게 우린 극문 형무소라는 곳에 왔다. 잠깐! 내가 대체 왜 여기 남자 형무소에 들어온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조용해. 이건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다. 그리고 이 형무소는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춥다. 뭐야 여긴? 추워. 그리고 왜 다들 째려보는 거지? 수감된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너무 무서운 사람들 뿐이었다. 류먼지 씨, 이 녀석들 사람의 심장을 빼앗았다는데요? 그래?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 녀석들 심장이 건강한지 체크해줘야겠군. 그게 무슨... 조용히 하고 따라와. 그렇게 우린 유먼지라고 불리는 모두의 두목 같은 죄수를 따라가게 되었다. 너희들 지금부터 이 얼음탕에 들어가라. 심장이 건강하다면 괜찮을 거야. 잠시만요. 이런 데 들어가면 심장이 얼어붙어 버릴 거야. 상상만 해도 몸이 이렇게 떨리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라고. 으아! 그렇게 우린 얼음탕에 들어갔고 어때? 최고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오락이지. 더 이상은 무리야. 나 방금 유단강을 본 것 같은데. 다들 약해 빠졌군. 수다 떨 만큼 힘이 남아있는 모양인데 아직 더 있어야겠어. 이제 무리야. 금문형무소에서 죄수 3명의 심장이 얼어붙어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습니다. 원인 불명이라고 합니다. 우와, 형무소는 진짜 무서운 곳이다. 그러게. 너희처럼 착한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 없지. 자, 얼른 밥 먹자. 네. 뭐? 말도 안 돼. 월세 5만 원에 타워 맨션에 살 수 있다고? 절찬 캠페인 개최 중. 호화로운 타워 맨션에 월 5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시게타켄. 평범한 대학생이다. 놀라운 가격이 적힌 전단지를 보고 난 타워 맨션 생활을 꿈꾸게 되어버렸다. 여기가 캠페인 대상인 방이 되겠습니다. 굉장해. 키친도 넓고 방도 대체 몇 평이나 되는 거야? 이렇게 싼 가격에 나와 있어서 뭔가 큰 결함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가보니 단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 캠페인 조건은 단 한 가지. 이쪽 침실에 있는 커튼은 절대 열지 말 것입니다. 그렇군. 창문이 깨져 있거나 고장나 있는 걸까? 어차피 잠잘 때만 사용할 침실이니 그 정도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꼭 입주하고 싶습니다. 난 바로 결정해버렸다. 캬, 역시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은 경치야. 그 후로 난 우아한 타워맨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친구들도 날 부러워하며 복 터진 남자로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며 상황은 일변했다. 뭐야? 방금 여자가 추락하는 것 같았는데. 잘못 본 거겠지? 불안한 마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니 수많은 구경꾼들과 구급대원들이 보였다.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 들려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게 여자가 옥상에서 떨어졌다나 봐. 옥상에서요? 아무래도 내가 본 그 광경은 잘못 본 게 아닌 듯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시작에 불과했다. 뭐야 또? 무려 또다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 버린 것이다. 심지어 이런 사고는 2번에 그치지 않고 몇 번이나 일어났다. 이럴 수가.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연달아 일어난다고? 역시 뭔가 이상해. 무서워진 나는 우연히 마주친 다른 입주자에게 물어보게 되었다. 저기,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으세요? 그 사고 말이군요. 그 사고의 원인은 1207호실 주민 때문일 거예요. 네? 정말 곤란하군요. 그런 걸 왜 들은지.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그렇게나 동요하고 있는 이유는 그건 바로 1207호실 주민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원인은 나였어? 그 후 불안해진 나는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왔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조심스럽게 옥상 가장자리에서 밑을 내려다보는데 저게 뭐지?
자세히 보니 고양이 인형이 붙어있는 유리창이 보였다. 왜 저런 곳에 저게... 아니, 저거 우리 집이잖아. 난 알 수 없는 상황에 이야마 씨에게 연락을 해보았다. 아, 그거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빼시면 바로 집에서 나가주셔야 할 거예요. 네? 점점 더 깊어지는 수수께끼. 탐정사무소. 아무리 그래도 그 고양이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여러 가지 일이 겹쳐 무서워진 나는 탐정사무소를 찾게 되었다. 의뢰를 받아들이고 싶긴 하지만 좀 힘드실까요? 학생인 나는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 필요했기에 의뢰를 받아주지 않았다. 역시 혼자서 해결해야 하나? 그때였다. 네네네, 수장님.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미나세 레이. 여고생 탐정이다. 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지금은 탐정 견습생 수행 중이다. 그렇군. 레이의 수행을 위해서라면 싼 값에 의뢰를 받아주도록 하지. 돈이 없긴 하지만 이런 여자애에게 맡겨도 될까? 걱정 무용! 전 소장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장래 유망한 탐정이라고요. 본인이 저런 말을 하는 바람에 더 불안해진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전해져 왔기에 난 기쁘게 수락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맡기만 주세요. 그 후로 우린 사고를 당한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다. 직업은 사무직, 간호사, 알바생 다양하군요. 취미도 아웃도어, 요리, 메이크업. 전혀 다르네요. 3명의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공통점이 보이지 않았고 왜 내 방이 원인이 되는지 사고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일단은 제가 좀 더 탐문 조사를 해서 정보를 모아볼게요. 켄 씨와 이야기했던 그 주민분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감사합니다. 아주 열심히 성의를 다하는 레이 씨의 모습을 보고 난 의뢰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후 역시 결국 아직 알아내지 못했군. 그 후로 레이 씨로부터 연락이 없었기에 난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그때 레이 씨 연락이다. 뭔가 알아낸 걸까?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꽤 늦었으니 내일 사무소까지 와주세요. 대단해. 역시 견습생이긴 해도 탐정은 탐정이구나. 다음 날 내가 바로 탐정사무소에 가려고 했던 그때. 어라? 레이 씨 일부러 집까지 찾아와 준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여는데 진짜 사람이 살고 있을 줄이야. 누구시죠?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경찰이다! 순순히 따라오시지! 네? 이게 무슨 일이죠? 이 집은 공실인데 누군가가 멋대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 불법 침입 현행법으로 체포한다. 네? 이 집에 살고 난 뒤부터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 그 중에서도 이건 가장 힘든 시련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이렇게 경찰에 연행까지 되어야 하는 신세라니. 이렇게 값싸게 타워 맨션에 살게 된 건 역시 큰 함정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그때 잠시만요!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에요! 레이 씨! 구세주가 나타났다. 넌 누구지? 지금 놀이가 아니니까 어른들 일에는 끼지 마이거라. 과연 그럴까요? 저 이 사건의 진상을 몽땅 알고 있다고요. 그럼 바로 사건의 진상 설명해 드리죠. 그렇게 말하며 레이 씨가 꺼내든 것은 종이 영국이었다. 저걸로 설명한다는 건가? 타워 맨션 추락 사건의 진실. 원래 켄 씨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이야마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죠.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마 씨? 나한테 이 집을 월세로 빌려준 그 남자? 뭐라고? 모든 것의 발단은 이야마가 고양이 인형을 자기 집 창문 밖에 붙인 것부터 시작되죠.
금전운을 부르는 굿즈가 넘쳐나서 들 것이 없군. 여기 두면 되겠다. 이거 아주 멋진걸? 창문밖도 내 집인데 뭐 어때? 그리고 이야마는 옥상에 올라가서 이건 아주 굉장한 곳에 있는 고양이. 아주 좋은 기운이 넘치는군. 그 사진을 매니스타그램에 업로드하자 꽤나 반응이 좋았다. 이거 아주 돈이 되겠는걸. 한번 그 맛을 본 이야마는 이 사진을 찍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거짓말을 흘렸고 이 고양이를 찍은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 대운이 들어와 장밋빛 인생을 찾게 됩니다. 이런 훌륭한 장소 소개해드립니다. 입주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5,000엔 입장료를 받습니다. 결국 이 고양이 인형을 사용해서 돈을 벌게 되었죠. 그리고 사진을 찍는 장소는 아주 좁았고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람이 속출한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타워맨션 오너가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이야마가 멋대로 외부인을 불러들여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렇게 멋대로 이상한 일을 벌이다니 당신은 강제 퇴고 조치하겠습니다. 뭐 그러시던지요. 그렇게 된 거죠. 오, 굉장해. 그 그림은 좀 그렇긴 해도. 우리도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당신은 이야마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 시게타 켄이에요. 뭐라고? 그치만 이야마는 강제 퇴고 조치를 당한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거기서부터가 더 큰 문제예요. 이야마는 몰래 열쇠를 복사해뒀고 그래서 그 후에도 자유롭게 타워맨션에 출입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 근데 대체 왜 날 입주시킨 걸까? 그건 본인을 잡아와서 물어봐야겠죠? 같이 찾아봐요. 착각해서 죄송했습니다. 와, 진짜 위험했군. 역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대신 잡혀줄 인간을 구해두길 잘했군. 그리고 그 녀석의 월세도 줬으니 아무래도 이 이상 타워 맨션에 출입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 나는 새로운 집을 빌리기로 했다. 이런 느낌인데 어떤가요? 나쁘지 않군요. 바로 계약하죠. 난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이는 대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타워 맨션 한 곳을 빌릴 수 있었다. 그 후 난 새로운 집에서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번엔 금칠로 된 거북이를 창문 밖에 붙여서 옥상에서 촬영했다. 오, 이거 아주 좋은데? 행운을 부르는 장소 제 2탄이다. 그렇게 난 1만 엔에 이 촬영 장소를 가르쳐준다며 DM을 뿌렸고 옥상에서 금거북이를 찍을 수 있다니 정말 멋져요. 마음껏 찍어 가시죠. 수많은 고객을 불러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왜 그래? 얼마 전에 월세 계약을 한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는지 클레임이 쇄도하고 있어. 그거 아주 운이 나쁘군. 잠시 다녀올게. 근데 수많은 외부인을 옥상에 불러들이고 있더니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 타워 맨션의 옥상에 도착하자 그곳엔 의미를 알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자, 마음껏 찍어 가시죠. 좀 더 제대로 찍고 싶어. 한 녀석이 옥상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떨어질 듯한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균형을 잃고 그대로 떨어지려 했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위험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진구주 씨. 어쩐 일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한테도 클레임 연락이 왔는데 멋대로 관계없는 외부인을 데려오는 건 그만둬 주겠나? 그렇게 얘기하셔도 집을 빌릴 때 친구는 자유롭게 초대해도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들을 초대한 것뿐이라고요. 이건 어쩌나. 그때였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이 타워 맨션에 관리인이 왔다. 거기 이야마 씨에게 꼭 할 말이 있다는 분이 계셔서 데려왔는데요. 아?
나를? 누구지? 그건 드디어 찾았다. 이제 놓치지 않을 거야. 날 함정에 빠뜨리다니 용서 못해. 대체 너희들이 왜 여길?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안 가지? 그 뒤로 우린 당신을 쫓아왔다고요. 그러던 중 금거북의 이야기를 받고 당신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경찰도 같이 왔다고요. 이야마, 이제 완전히 따라오시지. 진작 이렇게 빨리 따라올 줄이야. 그러자 곤경에 처한 이야마는 가까이 있던 여성을 잡았고 이대로 여기서 떨어져도 좋은가? 잠깐 뭐 하는 거야? 난 진심이야. 깨끗하게 둘이 같이 뛰어버릴 거니까. 어쩌지? 내가 당황하고 있던 그때 그 장소에 있던 남자가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자자, 진정하라고. 하지마. 맞아요. 너무 자극하면. 어쩌지? 그러나 남자는 멈추지 않았고 조금씩 이야마와 가까워졌다. 듣고 있는 거야? 나 진짜 진심으로 뛴다고. 잘 듣고 있어. 그리고 그대로 이야마의 눈앞에 도착해서 뭐야? 때렸어? 이야마는 이걸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그대로 여성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난 대체 이게 무슨... 비틀거리며 그에게 달려들려던 그 순간 다리를 헛디뎌 떨어지는 이야마. 어때? 손 놔줄까? 도와주세요. 근데 아까 전에 진심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죄송합니다. 뻥이었어요. 어쨌든 자수든 뭐든 할 테니 살려달라고요. 네네. 그렇게 이야마는 끌어올려졌다. 깜짝 놀랐네. 진짜 혼났네요. 그보다 내 월세를 돌려내. 그 후 이야마는 경찰에 연행되었다. 젠장. 이번엔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야말로. 근데 그대로 정말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이야마는 불법 침입을 했을 때도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울 정도의 사람이잖아. 조심성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겁쟁이이기도 하지. 그런 인간이 자기 발로 뛰어내릴 일은 없어. 그렇군요. 탐정 주제 그것도 모르냐는 말을 들은 것 같은 이 기분. 더 성장하고 말겠어. 그래도 사건의 진상을 모두 파헤치다니 대단한걸? 정말요? 다행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여고생 탐정 미나세 네일을 찾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여보세요? 아리스? 네가 찾고 있던 사람 찾은 것 같아. 에스메니고에는 지금까지 등교를 거부하던 남학생이 있었다. 제가 쿠조 히다키 군이야? 처음 봤어. 역시 별 볼 일 없는 느낌이네. 그 애가 갑자기 등교했다는 소식에 다들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보안이 보러 오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네. 저렇게 노잼인데. 어디서 어떻게 봐도 아싸네. 존재감 너무 없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린 히다키 군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큰일이다. 약 먹을 시간인데. 내 이름은 오코야마 사토미. 에스메니고에 다니고 있다. 약을 가지러 교실로 향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가려다가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다. 미안.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하필이면 오늘 처음 보는 히다키 군이라니. 야야, 너희들 아싸끼리 진짜 잘 어울린다. 설마 벌써 사귀는 사이 아니야? 히다키 군과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 사귀고 말고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당황하는 내 모습을 보며 켄고 군과 그 일행은 점점 더 몰아가기 시작했다. 야야, 부끄러워하는 것 봐.
숨길 필요 없는데. 대체 왜 저런 말들을 하는 건지. 난 짜증나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났다. 오, 잘 왔네. 어찌된 일인지 캥거군이 보자고 했고 거절하면 더 귀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보자고 한 이유가 뭐야? 너 히다카랑 사귀는 거 맞지? 솔직하게 말해. 켄고곤 일행은 날 둘러쌌고 대체 뭘 듣고 싶은 건지는 짐작하지도 않았다. 또 그 얘기야? 안 사귄다고. 난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 안 하면 약 내가 가져간다. 솔직하게 말했잖아. 약만큼은 절대 안 돼.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역시 내가 가져가야겠군. 안 돼! 돌려줘! 사실대로 말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필사적으로 얘기해보았지만 캥고는 약을 돌려주지 않았다. 약을 몽땅 가져가 버리다니 어쩌지? 그게 없으면 넌... 약을 먹기 시작한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다. 아빠! 사토미, 괜찮니? 약 잘 먹은 거야? 엄마, 깜빡했어. 그럼 안 된다고. 매일 잘 챙겨 먹어야 해. 난 그 약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지 않으면 발작을 일으키는 병을 앓고 있다. 벌써 약 먹을 시간이 지나버렸어. 엄마는 장기 출장 가셔서 돌아오지 않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엄마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약을 빼앗겼다고 말해서 걱정 끼치는 것이 싫었다. 물론 이대로 있으면 서서히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 내일 학교에 가서 켄고한테 약을 되찾아야 돼. 다음 날, 난 결국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켄고, 약을 빨리 들려줘.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너무 힘들어. 제발 약을. 약? 글쎄, 약을 어디다 뒀더라? 난 그때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결국 발작을 일으켜 쓰러져 버렸다. 뭐야, 갑자기 잠들었네? 뭐야, 약해 빠졌네. 저기요. 뭐야, 어떻게 된 거니? 마침 지나가던 선생님 덕분에 난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선생님, 사토미는 괜찮은 거죠? 아무래도 그동안 약을 먹지 않은 것 같군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라. 유감스럽지만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세상에, 크고 나서는 깜빡하는 일도 없었는데 대체 왜... 유감스럽게도 사토미는 당분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토미라면 얼마 전에 나랑 부딪혔던 걔잖아.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뭐야, 멍 때리냐? 아님 혹시 사토미 생각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여자친구 어쩌냐? 당분간 못 보겠네. 그런 모양이네. 아무래도 사토미가 학교에 못 오게 된 원인 제공자는 이 녀석인 것 같군. 그리고 방과 후 난 사토미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왔다. 그러나 이미 사토미는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럴 수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사토미를 그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 사토미 친구니? 사토미 엄마가 다가왔다. 네, 걱정돼서 병문안 왔어요. 와줘서 고맙구나. 안타깝지만 얘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약을 못 먹었을 뿐인데 저런 상태가 되어버리다니. 슬퍼하는 사토미네 엄마의 모습을 보자 난 켄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그 녀석이 사토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 틀림없었기에. 진짜 그 남자애가 사토미를? 걔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사토미는 아픈 아이인데 게다가 구해주지도 않고 웃고 있었다니 용서 못해! 이렇게 화내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지. 그 모습을 보고 난 한 가지를 제안했다.
켄고를 2번 다시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정말? 진짜 그런 일이 가능하니? 네, 다만 10만 엔이 필요합니다. 10만 엔. 내 이야기를 들은 사토미의 엄마는 금방 가방 안을 뒤지더니 거기서 10만 엔을 꺼내왔다. 사토미를 위해 모아두었던 돈인데 이걸로 부탁해.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부탁할게. 네, 알겠습니다. 10만 엔 받았습니다. 야야, 히다카 사토미는 언제 학교 다시 온대? 그 녀석 진짜 약해 빠졌네. 네 애정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여자치고 간호 좀 잘하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히다카에게 우리들은 점점 흥미를 잃어갔다. 아, 학교 끝나면 우리 오락실이나 갈래? 좋다. 나도 찬성.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겠군. 으아, 큰일 날 뻔. 쌀 뻔했다. 시원하니?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자각했던 바로 그때 난 그대로 숨을 쉴 수 없게 되었고 기절해버렸다. 이게 뭐야? 얼마 뒤 눈을 떴는데 낡은 교실 안에서 난 의자에 묶인 상태였다.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 대체 여긴 어디지? 누가 이런 짓을? 여긴 너에게 맞는 벌을 내려주기 위한 학교야. 당황해하고 있던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것은 그 아싸 녀석이었다. 뭐야, 너였냐? 할 수 있으면 해봐. 이 녀석이 나에게 벌을 준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때까지는. 켄고, 넌 S맨이고 다니면서도 머리가 나쁜 것 같네.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니 그럼 해보도록 할게.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센 척하고 있는 켄고를 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뭐야 그거? 보면 알잖아. 팬츠야. 그걸로 대체 뭘 하려고? 알고 싶다면 알려줘야지. 난 켄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있는 손톱 끝에 팬츠를 살짝 댔다. 어떻게 될지 이제 알겠니? 너 설마... 야! 사토미의 아픔은 이런 정도가 아니야. 사토미에게 사과해. 대체 왜 내가 사과해야지? 아직도 켄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아직도 날 그저 그런 아싸로 보고 있는 듯하다. 사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 그만둬! 어때? 이제 조금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졌나? 알았어. 난 그저 약을 숨긴 것뿐이라고. 이제 솔직하게 말했으니 됐지? 이제 제발 그만둬. 뭐? 이제 됐냐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이걸로 드디어 전부 끝났네. 켄고의 손가락 끝부분은 모두 아름다운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이제 제발 그만. 그때 사토미도 똑같이 제발 그만하라고 말했겠지? 하지만 넌 계속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아 맞다. 나 S맨이고 통학할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든. 난 켄고에게 내가 애용하는 자전거를 보여주었다. 대체 그건 왜? 무슨 짓을 하려고? S맨이고 가까이 오면 그 언덕길이 있잖아. 너도 알지? 뭐? 갑자기 무슨... 그 언덕길이 좀 힘들어서 자전거를 살짝 개조했거든. 전동 자전거라 회전이 아주 빠르거든. 그 얼굴 대체 뭐냐고? 난 자전거에 올라타서 전력으로 밟았다. 자, 즐거운 사이클링 출발! 뭐 하는 거야? 그만!
자전거 바퀴는 점점 더 빠르게 돌았다. 그리고 내가 내려도 멈추지 않았다. 자, 그럼 캥국은 같이 가볼까? 그만둬! 으아! 야! 멈추라고!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다고. 야! 이 자전거 덕분에 난 지각하지 않거든. 완전히 기력을 소진해버린 캥고. 난 마지막 단계로 캥고를 교내 수영장으로 데리고 갔다. 좋아, 바로 이거야. 정말 즐거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난 무거운 추를 가져와 그걸 캥고의 양손과 양다리에 달았다. 정말 멋진 표정이네. 앞으로 더 멋진 표정을 보여줄 거지? 가라! 물이 차 있지 않은 수영장 바닥. 정면으로 하늘을 보고 쓰러져 있는 캥고. 그가 보고 있는 풍경이 어떨지 난 상상만으로도 설렜다. 아무래도 수영장에는 물이 차 있어야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무슨 짓을? 저 자식 설마 이대로? 좋아, 아주 좋아. 물이 아주 금방 차오르는걸? 너무 무거워서 손발을 움직일 수가. 나 실은 수영은 못하거든. 그래도 수영장은 참 좋아해. 특히 수영장에 물이 차오르는 걸 보는 게 좋달까? 살려줘! 캥고, 넌 수영할 수 있지? 아니, 물이... 아, 그래. 정말 수영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드디어 수영장은 완전히 물로 가득 찼다. 그 수면 위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고요한 상태. 최고의 수영. 즐거웠나? 이 폐교에는 특이하게도 목욕탕이 붙어있다. 오늘도 정말 보람찬 작업이었어. 이걸로 10만엔 겟! 이 마지막 작업이 아주 중요한 공정인데 그때 나에게 받기 싫은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히데카니? 뭐야, 형이야? 무슨 일인데? 여전히 퉁명스러운 녀석이건. 어떠냐? 쿠조파에 들어오는 건 생각해봤냐? 난 조폭이 싫다. 형제고 나발이고 절대 조폭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절대 형처럼 되기 싫다고. 너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끄럽긴. 나에겐 나만의 방법이 있다고. 형과는 다른 나의 정의가 있다니까. 행방불명된 캥고를 찾기 위해 경찰이 탐문 조사를 하고 있었다. 캥고 방과 후에 오락실에서 보자더니 안 왔지? 그러게 집에도 안 갔다는데 대체 어딜 간 거지? 그래도 너희가 캥고 군이랑 가장 친했다고 들었는데 뭐 이상한 점은 없었니? 아니요, 전혀요. 평소랑 똑같았는데요. 뭐 어차피 새로운 여자라도 사귀고 있나 보죠 뭐. 유력한 증언이 너무나도 없군.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다니. 한편 사토미는 엄마, 사토미, 정신이 드니? 엄마, 나 때문에 일도 못 가고 미안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행이야. 정말 잘됐다. 아직 입원은 필요했지만 그 소식은 우리 교실에도 들려왔다. 사토미가 깨어났대. 정말 다행이야. 근데 이번엔 켄고가 없어졌다면서? 행방불명이래. 대체 어딜 간 걸까? 그렇구나. 사토미 깨어났구나. 쿠조 히다카. 난 그를 데리러 에스메니고 앞에 차를 세웠다. 크로커 씨, 오랜만이에요? 그래, 저번 모임 때 보고 처음이군. 저건 크로카와 차잖아. 이번에야말로 잡고야 말겠어. 히다카와의 재회를 즐기고 있던 그때 형사가 내 차를 발견하고 달려오는 게 보였다. 위험하군. 젠장, 또 놓쳤군. 크로카와, 넌 내가 반드시 잡는다. 다들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근데 이제 슬슬 수술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돼? 아, 물론 좋지. 사키 너 정도면 신참 의사들보다 더 실력이 좋을 거다. 다음에 환자가 오면 마음대로 하렴.
그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파열음과 함께 부하가 쓰러져 바로 우린 가까운 하토마 성형외과 병원에 오게 되었다. 어이, 내 동료를 좀 살려줘. 바로 빼내줘야겠어. 돈이라면 3배 이상 줄 수 있으니까 얼른 빨리. 내 이름은 쿠조 타카츠루, 쿠조파라는 조직의 두목이다. 지금 바로 착수하죠. 수술실은 이쪽입니다. 서둘러야 했던 나는 그때 이 녀석들의 수상한 미소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잠깐! 마취는 안 하는 거야? 아, 미안. 마취하는 거 깜빡했어요. 그래도 지금부터 마취하려면 또 귀찮으니까 이대로 진행할게요. 뭐? 놀라는 부하를 신경 쓰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는 여자. 그 후에도 실수를 연발했지만 부모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었다. 사키 넌 당황하면 늘 덤벙대더라. 미래에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하니 지금 딱 연습해둬야겠구나. 지금부터 준비하면 괜찮아질 거다. 고마워요. 나만 믿으라고. 빨리 끝내달라고. 그렇게 수술은 끝났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야, 너 들어가기 전보다 몰골이 더 심해졌는데? 에이, 괜찮아? 정신 차려! 수술실에서 나온 부하는 회복은커녕 더 심한 몰골이었다. 어이, 수술한 의사는 누구야? 빨리 나와! 네네, 수술한 건 바로 저예요. 이 녀석 아직 미성년자 아냐? 의사 맞아? 꽤나 젊어 보이는군. 의사 면허는 갖고 있나? 얘는 제 딸입니다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장래에 우리 병원 원장이 될 나이라 실력은 믿으셔도 됩니다. 딸을 전면적으로 믿고 있는 그 태도에 난 어이가 없었다. 미친 녀석들이군. 어이, 너희들! 얼른 서둘러서 차 가져와. 오니야마 선생님한테 들어간다. 네! 방긋 웃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배웅하는 녀석들. 우리들을 만만하게 보고 있음에 틀림없다. 어이, 다음에 또 한번 그 녀석의 수술하는 걸 보이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난 부상당한 부하를 데리고 병원을 나섰다. 정말 최악이야. 도구가 마침 다 준비돼서 수술해서 써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어제 조폭들이 아빠에게 협박을 한 바람에 겁이 난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나에게 수술을 시켜주지 않았다. 맞다. 이렇게 열받는데 누구 하나 골라서 수술이나 해줘야지. 실은 난 아빠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일이 있다. 그건 약점을 잡은 친구를 과학실에 불러 의료용 수술 키트로 수술해주는 것. 오늘은 누구를 어떻게 해줄까나? 아, 저 녀석 괜찮겠다. 고민하던 내 시야에 들어온 건 노잼에다 병약하게 생긴 반친구 하세가와 타카노부였다. 얘들아, 나 오늘 저 녀석으로 정했는데 좀 도와줄래? 오케이. 그리고 방과 후 이거 대체 뭔데?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는 거야? 아주 잠깐 내 실험 대상이 되어주기만 하면 돼. 실험 대상이라니? 이거 나! 이 녀석 완전 미쳤다고 학교 안에 소문이 파던 하토마 사키잖아. 늘 그랬듯 필사적으로 저항해보지만 우린 3명이다. 절대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 타카노부는 어디가 안 좋은 걸까? 자세히 봐줄게. 그만두라고. 난 안 좋은 곳 없다니까. 아, 여긴가? 아니면 내가 고관절을 눌렀을 때 아, 타카노부는 여기가 안 좋은가 보구나. 아니라고. 안 돼. 거긴. 아프다는 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길 고쳐줄게. 환부가 잘 보이도록 우린 타카노부의 바지를 벗겼다. 노잼인 줄만 알았는데 꽤나 큰데? 오지 마. 아주 수술하는 보람이 있겠어. 자, 그럼 시작한다. 그만. 시끄럽긴. 조금만 자르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준다니까. 난 수술을 진행했다. 야, 아프다고. 그만해. 아, 좀! 메스 들고 있는 거 안 보여? 위험하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타카노부의 허벅지가 내 손에 닿아버렸다.
그 바람에 타카노부의 그곳에 메스가 박혀버렸고 날카로운 메스 덕에 그곳이 뚝 잘려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발버둥 치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건 뭐 원상복구가 안 되겠네. 그럼 이제 평생 번식을 못하는 거지? 근데 뭐 있으나 없으나 타카노부는 여자친구도 없는데 쓸모없지 않겠어? 노잼, 뭐라고?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건 내가 철이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내 아버지는 쿠조파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고 난 늘 혼자였다.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닫고 살아가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노잼남이라며 놀림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기에 이 억울함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난 말없이 떨어져 있던 내 중요 부위를 가방에 넣었다. 병원,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병원이 있으니 거기를 가보지 그래? 제일 가까운 병원이라는 말에 사키네 병원으로 오게 되어 원장님이 날 진찰해주게 되었는데, 이거 정말 대단한데? 다시 붙여주실 수 없나요? 미안하지만 자네는 평생 번식할 수 없는 몸이 되었네. 이럴 수가. 진찰 후 후들거리는 다리로 병원을 나서자. 어라? 왜 여기에? 네가 급하게 이 병원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걱정돼서 왔단다. 병원 밖에서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괜찮냐? 무슨 일이야? 타카츠루 씨까지. 난 두 분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 녀석, 내가 그렇게나 경고했는데 또 수술을 해대다니. 형님, 저 용서 못합니다. 절대로요. 나뿐만 아니라 타카노부까지. 얜 저의 아주 소중한 아들이라고요. 아버지, 저 녀석들에게 조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체험하게 해줘야겠군. 이렇게 된 이상 오니야마 선생님께 부탁하지. 형님, 제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필사적인 모습이라니.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기뻐졌다. 아니 그래서 그 녀석이 그걸 가방에 넣고 뛰어가는 거야. 그러냐? 그거 사키 네 작품이었어? 어쩐지 아주 깔끔하게 잘렸더라니. 아니 그렇게나 노잼에다 지루한 녀석이라면 차라리 거기가 없는 게 낫지 않겠니?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 천재인가 봐. 그날 이후 타카노부는 학교를 쉬게 되었다. 그런 상태로 다닐 수는 없겠지. 오랜만에 즐거운 실험 대상을 찾았는데 아쉽네. 또 누구 한 명 찾으면 되지. 그래도 그 녀석처럼 노잼에 지루한 녀석은 잘 없지 않니? 없지. 몇 달 후. 뭐야 얘네 또 쉬는 거야? 타카노부가 학교를 쉬기 시작하고 며칠 후부터 내 친구들도 갑자기 학교를 쉬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혼자서 하교를 하는 중이었는데 뭐야? 바로 눈앞에 고급 승용차가 섰고 두 남자에게 붙잡힌 나는 뒷좌석에 강제로 타게 되었다. 잠깐, 대체 뭐냐고? 좀 거친 방법이라 미안하군. 조수석에서 돌아보는 이의 얼굴을 본 나는 소름이 끼쳤다. 당신은... 안녕. 오랜만이다, 의사 선생님. 금니다. 도망쳐야 돼. 서둘러 차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이미 차 문은 잠겼고 차는 금방 출발해버렸다. 자, 이거나 먹고 조용히 있어. 이게 뭔데? 타카츠루는 나에게 쿠키를 건넸고 양쪽에 앉은 남자들은 날 노려보고 있었다. 뭐야 대체? 묘한 위압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난 어쩔 수 없이 쿠키를 먹기 시작했다. 이걸로 됐지. 날 얼른 차에서 내려달라고. 이따 내려줄 테니 조용히 해. 어라? 졸린 것 같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사키가 돌아오지 않다니 걱정인데. 전화도 안 되고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지.
그날 돌아오지 않는 나 때문에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린 엄마와 아빠. 그러나 결국 날 찾지 못했고 다음 날 여긴 어디지? 눈을 떠보니 난 백일을 입은 몇몇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뭐냐고 당신들! 드디어 눈을 뜬 모양이군.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보니 한 명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내 이름은 오니야마. 지금부터 너에게 죄를 묻겠다.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녀들처럼 너도 평생 임신을 거듭해서 쉬지 않고 아이를 낳게 만들어주지. 그녀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그 의사의 뒤쪽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사키도 여기로 왔구나.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그들은 몇 달 전부터 학교를 쉬고 있었던 내 친구들이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배는 불러 있었다. 말도 안 돼. 난 도망치려 했지만 자세히 보니 산부인과 의자 같은 곳에 난 다리를 벌린 채 묶여 있었다. 뭐야? 이거 뭐냐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건데? 움직일 수 없는 상태지만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는 나. 그때 딱 봐도 모자라 보이는 남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뭔데? 그 남자들은 손에 들고 있던 케이스를 오니야마에게 전해주었다. 오니야마는 그 케이스 안에서 하얀 액체를 주사기에 넣어 주변에 있는 의사들에게 하나씩 전달했고 그 일련의 작업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거 설마? 이건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유감스럽게도 파트너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시라고 할 수 있지. 네가 이 사람들의 아이를 낳아준다면 이 세상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 되지 않겠니? 오니야마는 그렇게 말하며 주사기를 들고 나에게 다가왔다. 싫다고 절대 안 돼. 이거다. 아빠, 엄마 살려줘. 처음엔 필사적으로 저항해보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점점 더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때 이거 수고가 많네. 당신들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왜냐고?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내 아들은 이제 평생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다. 미친 거 아니야? 난 앞으로 우수한 의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사람이라고. 오히려 당신들이 우수한 의사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거 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군. 그러네요. 다카노부, 너도 할 말 있으면 하거라. 전 됐어요. 오니야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지. 이제 내가 즐길 시간이군. 잠깐, 날 집에 데려다줘. 내 절규는 닿지 않았고 세 사람은 수술실에서 나가버렸다. 사키가 행방불명된 지 벌써 1년이 흘렀군. 무사하다면 연락 좀 줘, 사키. 사키의 사진을 보며 돌아오길 기도하는 메일을 보내고 있던 우리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문을 열자 거기엔 아기를 안고 있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시죠? 무슨 일이시죠? 자, 네 할아버지 할머니야. 남자는 아기를 보여주며 기묘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저기요,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저흰 손주가 없습니다. 장난은 그만하고 돌아가 주세요. 잠시만요. 얘는 사키 씨가 절 위해 낳아준 아기라고요. 뭐라고요? 그 남자는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우리를 만나러 온 거라고 했다. 그러나 사키의 남자친구도 남편도 아닌 그저 아기를 낳아준 것뿐이라는 설명을 했다. 그건 대체 무슨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키가 큰일을 당했다는 사실만을 알게 되었다. 사키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거기가 어딘지 알려줘. 사실은 진짜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들이 소리치자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렇게 가게 된 곳은 오니야마 병원이었다. 여기에 사키가 있다는 거지? 얼른 들어가서 사키를 찾아봐요. 접수처에 사키 이름을 전하자 원장인 오니야마라는 의사가 나왔다. 오, 사키 씨의 부모님이시군요. 사키 씨는 이쪽입니다. 오니야마가 안내한 곳은 지하였고 우린 눈을 의심하게 되었다. 사키? 이거 대체 뭐니? 오니야마 씨, 이건... 그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되었지. 그 이유는 알고 있겠지만 당신들이 그녀가 한 짓을 숨겨왔기 때문이야. 이럴 수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우린 너무나도 잔혹한 광경에 힘이 빠져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자, 그럼 부모인 당신들에게도 벌을 좀 내려볼까 하는데. 우리들은 의식을 잃었다. 여긴... 이게 뭐지? 눈을 뜨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뭔가 온몸에서 고통이 느껴졌다. 서둘러 몸을 살피자 수많은 베인 상처가 몸에 생겨 있었다. 무슨 짓이야? 아파! 얼른 풀어주지 못해! 이 의사들이 상처를 꿰매줄 테니 안심하도록. 자, 너희들 마음껏 연습하도록 해. 오니야마의 말에 연수생들은 열심히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다. 아프다고! 마취를 하면 마취하기 없는 긴급 상황에 대한 연습이 아니지.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봐주도록 해. 이 연습이 끝나면 구조파 직원들의 연습 상대도 되어줘야 하니까 말이야. 조폭들도 긴급 상황에 본인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연습해둬야 하니까. 연수생들은 망설임 없이 우리들의 상처에 바늘을 찌르기 시작했다. 아프다고! 이건 좀 안 예쁘게 된 것 같아.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어. 메스로 살짝 실만 자른다는 게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살도 잘라버렸네. 그대로 메스는 내 중요 부위를 찔러 들어갔고 그곳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걸로 조금은 속이 시원해졌군. 아버지, 지금까지 멋대로 아버지를 멀리 해왔는데 이렇게나 아버지가 멋진 사람이라니 존경하게 됐어요. 그러냐? 조폭이라는 건 동경할 존재는 아니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야.